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오늘 점심 뭐 드셨습니까? 혹시 고추장 넣어 드셨을까요? 고추장을 먹으면 체지방이 줄어든다라는 국내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고 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얘기일 텐데요. 고추장도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직접 만나는 대신 전화 통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하지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두고 야당은 맹비난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이준석 대표가 연일 SNS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을 저격 중입니다. 이 비대위 전환을 두고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섰는데 이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오전 만기 출소했습니다. 잠시 후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화장도 지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장충당 공원 내에서도 가장 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곳에 서 있는데요. 지나가는 시민들의 모습에서도 웃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푹푹 찌는 무더위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2도를 넘어서고 있고요.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더위는 34도에 육박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돼 현재 영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강릉과 청주가 35도, 대구 등 영남 일부 지역은 37도까지 치솟으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폭염도 재난 상황 중 하나로 외출을 자제하고요. 수분을 채워줄 이온 음료나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폭염특보 시 행동 요령에 맞게 건강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다 하더라도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외출을 해야 한다면 강한 자외선을 막을 수 있는 양산이나 모자 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곳에서는 오늘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한 소나기가 갑자기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남 지역은 최대 60mm, 그 밖에 전국으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내일은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 예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주 휴일 어느덧 절기 입추입니다. 입추가 무색하게 당분간 무더위는 밤낮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곳곳으로 소나기 또는 비가 지나는 날이 잦겠습니다. 강한 볕을 막아줄 수 있는 양산, 또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할 수 있는 우산, 이 둘을 합친 일명 양우산을 준비하시면 요즘과 같은 날씨에 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충당 공원에서 MBN 날씨 박선아였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큐시트웨이 오늘 첫 번째 아이템, 이 펠로시 안 만난다고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 대신 전화 통화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름 휴가 중인 사이에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지금 방한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담을 갖고 잠시 후에는 이 공동영비구역 JSA를 함께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미 하원 의장의 방한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이루어진 방안이고요. 특히 이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어제는 전 세계의 눈이 쏠렸던 대만을 방문한 뒤 우리나라에 지금 온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뒤에는 오늘 밤 이제 일본으로 향할 계획인데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 회담 모습 방금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펠로시 의장님의 방한을 환영합니다. 현직 미국 하원 의장으로서는 20년 만에 공식 방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의장 취임 이후 혈맹국의 의회 지도자를 외국의 첫 국회의장으로 맞이하게 되어서 더욱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Speaker. My friends, when we come and travel as a delegation, our three main pillars are security, economics, and governance. In all three of those areas, the U.S.-South Korea, U.S.-Korea relationship is very strong, and we learn from each other. 네,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뭐 실질적인 비핵화,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네. 펠로시 하원 의장 역시 이 동맹 70주년인데 이 기념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어떤 공동 발표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JSA로 향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지금까지 뭐 미국 대통령들이나 뭐 행정부 관료들이 이 JSA를 방문한 적은 사실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도 다들 기억을 할 텐데. 네. 근데 이 국회에 있는 이 국회 실력자가 JSA를 방문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의례적이라고 하고요. 네. 특히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을 수는 있겠는데 이 펠로시 의장이 이렇게 들어올 때 마스크에 한국과 태극기와 이제 성조기가 같이 담겨 있는 이 마스크를 쓰고 내리는 그러네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또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JSA 가서 펠로시 의장이 또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도 지금 네.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이 펠로시 의장이 이제 한국에 딱 왔을 때 이 오산 공군기지인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니까 좀 휑한 느낌이 듭니다. 원래 저렇게 휑한 거예요? 네, 사실 뭐 늦은 시간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보시다시피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뭐 골드버그 주한 대사 그리고 라카메라 주한 미군 사령관 등 모두 미국 측 관계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문 국가인 우리 측 관계자는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게 네. 이례적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바로 직전에 펠로시 의장의 목적지였던 말레이시아만 보더라도요. 네. 여기서는 국회 부의장이 나왔고 바로 직전이었던 대만 타이베이에서는 네. 외교부장이 나와서 착륙하고 이륙하고 다 지켜봤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었다라는 부분이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뭐 국가 위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의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실제 주한 미 대사관에서는 뭐 펠로시 의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좀 불쾌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한미 관계까지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정부와 국회 쪽 입장 모두 들어봤는데요. 네. 일단 뭐 하원 의장이니까요. 가장 직속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쪽 얘기를 들어보면 네. 미 대사관과 사전에 협의가 있어서 의전을 나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외교부에서는 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계자가 이 외국의 국회의장 등 의회 인사 방안에 대해서는 통상 행정부 인사가 나간 전례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한마디 했는데요. 네. 이 최영범 이 홍보수석이 네. 이 우리 국회가 담당하는 것이 외교상의 또 의전상의 관례라고 밝혔습니다. 뭐 의전 담당 부서를 주고 좀 국회와 외교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핑퐁을 네.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의심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일각에서는 뭐 주한 미 대사관이 펠로시 의장의 정확한 동선이나 일정을 공개하지 않아서 네. 우리 정부가 좀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글쎄 얼마 전에 이 미국 주도의 이 경제 협력체죠.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중국을 좀 견제하는 이런 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중국 눈치가 사실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을 또 생각을 해서 이 가입을 한 면이 있는데 은영미 위원님. 네. 한미 동맹 강조하면서 IPEF에는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또 정작 이 펠로시 의장이 입국했을 때 의전이 또 좀 너무 부실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한미 동맹 강화를 이번 정부 들어서 더욱 강화시켰다라고 이제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네.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바이든 미 대통령하고 얼마 안 돼서 대통령이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안 돼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 것도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좀 되게 뭐 아마추어 같아요. 이번 정부가 되게 네. 아마추어 같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정부니까 대통령만 상대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상대 즉 카운터파트는 우리나라 국회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안 쓸래 이거잖아요. 이거 네. 나라 대통령이 국회든 뭐든 이걸 대부분 통화를 하고 있고 설사
그 문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 관계자와는 못 만나더라도 그럼 국회 쪽에 얘기를 해서 누가 나가느냐 이런 정도를 체크를 했어야 되잖아요. 아까 이제 이수아 기자가 얘기했지만 대만에서는 국회 부의장이 나갔다면서요. 네. 원래 이제 정부 관계자를 만난다면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차관이 나가는 게 좋겠지만 장관은 네.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뭐 차관이 나갔어도 되고 굳이 정부 관계자들이 안 나가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국회에 연락을 해서 부의장이든 사무총장이든 하여튼 영접을 해라. 그래야지 대통령과 만나지 못하는 이런 외교적 결례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첫 인상부터 우리나라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떤 인상을 가졌겠습니까? 설사 기분이 안 나빴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나빴을 게 너무나 명약관화예요. 이거 만회하려면 참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뭐 이수아 기자 얘기에도 그리고 은영미 위원님 얘기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뭐 실수는 할 수도 있고 의사소통의 부재 정도는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핑퐁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통 지금 보면 뭐 이 미 권력 서열 3위라고 하죠. 이 펠로시 의장. 이 입국을 하면은 보통 이 대통령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마침 지금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입니다. 김영 기자. 네. 근데 지금 키워드를 보니까 일단 만나는 거 대신에 뭐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지금 휴가 중이기 때문에 네. 애초부터 대통령실 이 만남은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통령의 이 지방 일정이 좀 취소가 되면서 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부 매체들이 이렇게 또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대통령실 이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니까 최종적으로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은 없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좀 보도에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은영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카운터 파트너는 아마 국회의장이니까 국회의장이 접견을 대신 할 것이다. 이런 뜻을 밝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강승규 이 시민사회수석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파트너는 국회의장이고요.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휴가 중이기 때문에 그 국회의장이 파트너인데 여기에 만나시는 것은 그건 뭐 적절치 않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등은 뭐 펠로시 의장이 대통령 휴가 중에 방문한다니 다양한 추측 또는 취재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한 측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펠로시 의장에 대한 그 국회의장의 여러 가지 대응이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게 맞는 것이죠. 외교적으로도. 네, 사실 근데 이 발표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이 낸시 펠로시 의원 우리나라에선 약간 인지도가 약할 수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뭐 힐러리 클린턴만큼 유명한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거든요. 네. 이 자그마치 지역구에서 18선을 했고요. 18선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했던 정치인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네. 그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원내대표로 방문을 했을 때도 지난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접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펠로시 의장이 다른 나라 정상들은 다 만나는데 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만 안 만나냐.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아마추어식으로 국정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나섰거든요. 대통령실이 이 부분을 조금 의식을 해서인지 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에 갑자기 이 두 사람 오늘 오후에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공식 입장을 냈는데 네. 대통령의 어떤 이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을 두고 대통령실에서 일정을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윤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뭐 성사되기 전에 윤 대통령 뭐 안 만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이게 박지원 전 원장의 전망이었는데요. 네. 박 전 원장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건 말이죠. 안 만난다. 휴가 중이다. 이렇게 지금 페인트 모션 하는 것 같아요. 어제 휴가 중이라 하면서 대학로 연극 보러 나온 것도 암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전격적으로 펠로시 의장을 면담하리라고 봅니다. 아니 미국 권력 서열 3위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에 서울에 오셨는데 서울 땅에 같이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저는 꼭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중국도 이만큼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행보를 했다고 하면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야 된다. 만약 안 만나시면은 저 정치 9단짜리 내놓겠습니다.
네, 결국 만나지는 않고 전화 통화로 일단락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8.5단 정도로 저희가 내려드려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왜 이 대통령이 직접 만나지 않았냐, 일각에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냐면 네. 이 펠로시 의장이 우리나라를 찾기 전에 대만을 찾았지 않습니까? 당시 대만에서 굉장히 환영을 했지만은 중국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 대만 해협의 군사 전력을 좀 모아서 네. 무력 시위를 하는 저렇게 지금 해수욕장인데요. 어머. 이 대만을 향하는 해수욕장인데 네. 일반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장갑차 네. 등을 배치하는 어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것도 그 해수욕장에 있는 관광객들이 찍어서 SNS에 알려진 영상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온 소식인데 네. 지금 실제 중국에서 대만 해협 동쪽으로 네. 이 장거리 사격을 해서 지금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런 뉴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속보는 저희가 들어온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어쨌든 이 지금 한 일각에서는 뭐 펠로시가 우리나라로 향하는 비행기를 중국이 뭐 격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펠로시가 굉장히 우회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 펠로시 의장을 직접 만나는 대신 이 전화 통화를 선택한 거 아니겠냐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실제 중국 네티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직접 만나지 않은 이 상황을 두고 네. 이 대만과는 다르게 기계가 있다. 대만보다 똑똑한 남한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중국 네티즌들은 평가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이게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한미동맹을 생각을 하면 만나야 되는 건데 또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또 만나면 안 될 것 같고 애매한 상황에서 애매하게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묘수인 걸까요? 이거 묘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뭘까요, 그러면?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을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해서는 안 되겠다. 또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대만 문제를 두고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하고 또 군사적 대치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 한반도 문제가 휩쓸려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은 가질 수 있는데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그냥 성큼 들어가 버렸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정하게 거리를 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친중행보라고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전략에 그대로 그냥 같이 한 팀이 돼서 움직여 놓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걱정되는데 뭔가 어색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그리고 앞서도 지적했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이 아니었으면 그러면은 펠로시 의장 만났을 겁니까? 뭔가 좀 되는 이유가 너무 옹색하고 궁색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고 펠로시 의장이에요. 네. 어찌 보면 국가 서열 2위나 다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국회가 파트너니까 국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의전도 안 했다고요? 이거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뭐 외교부 장관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차관 정도는 나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무슨 한미 동맹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만난다 안 만난다 하다 결국은 전화통화로 이거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중국으로부터도 똑같이 욕먹고요. 한미 동맹도 똑같이 균열되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외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김성환 위원님 이건 묘수가 아니다. 양쪽을 다 잃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쓴소리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 앞서서 뭐 펠로시 의장이랑 만나지 않겠느냐라는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바로 윤 대통령이 이 사실 뭐 휴가라서 정말 뭐 전혀 공개 행보를 안 한 게 아니라 공개 행보를 또 하긴 했었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휴가 중이지만 뭐 연극을 또 보러 갔었어요. 네, 어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 연극을 보러 대학로로 갔습니다. 제목은 2호선 세입자였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한 건데 비정규직 지하철 역무원이 네. 그 지하철 3호선에 숨어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내쫓아야 하는 상황을 좀 그린 그런 연극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배우들 그리고 김 여사와 함께 기념사진도 저렇게 찍었고요. 또 관람 이후에는 배우들과 함께 일종의 뒤풀이 자리를 가지면서 좀 연극계 그리고 문학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행보에 사실 뭐 공개적으로 좀 맞듯 않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인 정치인도 있었는데요. 여권 인물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 대학로 연극을 보고 뒤풀이까지 하면서 미 의회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라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다만 이 행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가 연극 보고 뒤풀이까지 가면서 왜 미 의회 대표를 만나지 않는 거냐라고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펠로시 의장이 기분 나빴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랬을 거야. 내가 연극보다도 못하단 말이야. 근데 연극 하나 보는 것만도 나 만나는 게 못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만나면 대화를 나눠야 되고 거기서 이제 중국을 자극할 만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꺼린 거겠죠. 물론 그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특히 그 다른 나라, 그 대만은 차치하고 대만에 앞서서 그 펠로시 의장이 방문했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서는 국가 정상을 만났어요. 네. 그리고 한국 방문 후에 만나는 일본에서도 기시다 총리를 만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냥 건너뛴 거예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도대체 몰랐던 걸까? 국회에서도 제대로 대접을 어저께 영접도 못 나갔잖아요. 이게 낸시 펠로시 의장의 뭐 서열 2위라고도 볼 수 있지만 대통령, 부통령이 약간 이제 얼굴마담격이라고 치면은 낸시 펠로시 의장이 미국 서열 3위거든요. 특히 미국 의회는 우리나라 국회하고 좀 다르게 외교 정책, 특히 한미 동맹과 관련된 정책을 의회가 초당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정부, 미국의 트럼프 정부 때 주한미국 감축카드를 트럼프가 꺼내들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한국의 든든한 우군이 됐던 게 미국 의회예요. 주한미군 감축을 못하도록 결의안을 냈거든요. 그런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고 네. 그 책임을 지는 하원 의장을 이렇게 홀대를 했으니 그 후과가 만만치 않겠죠. 어쨌거나 오늘 국회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그거를 좀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니고 이제 물밑으로 하원 네. 의장에게 우리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중국의 눈치를 좀 봐야 한다. 그게 이제 솔직한 심정이라면 그런 얘기를 좀 건네고 하원 의장의 좀 심기를 좀 푸는데도 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저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면담을 하지 않은 걸 보면 또 하나를 느꼈어요. 전 정부 비판하기는 쉬워도 대안 내기는 어렵습니다. 방역할 때도 과학 방역 해놓고 마치 이제 총대를 손을 그러니까 쥐어주니까 자기는 과학 방역을 못하는 거잖아. 이번 정부가 마찬가지예요. 뭐 중국 저자세니 뭐하니 뭐 이렇게 비판은 하기는 쉬운데 막상 윤석열 정부도 지금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결국 비판하기는 쉬워도 현실을 이제야 윤석열 정부가 좀 깨닫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네. 지금 은영미 의원님 굉장히 따가운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휴가 중에 지금 연극 관람을 지금 부부가 같이 이 윤 대통령 내외가 같이 갔는데 근데 보니까 저는 이게 눈에 띕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실 대외적인 활동을 굉장히 좀 안 하고 있던 찰나에 뭐 얼마 전에 뭐 잠깐 뭐 진수식에서 얼굴이 보였었죠. 이번에도 또 윤 대통령이랑 동행하는 일정으로 나왔어요. 네, 이게 진수식 이후에 일주일 만의 일정인데요. 공개 일정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휴가 중에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여론은 김 여사의 활동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요. 가장 최근 여론조사만 좀 보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활동 범위와 관련해서 네. 김 여사가 공식 행사만 해야 한다라는 게 39.6%, 외부 활동 없이 조용히 내주만 하라라는 것이 39.2%로 전체 8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론조사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또 다른 조사 하나 더 짚어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를 저희가 계속했잖아요. 네.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심상치 않은 수치는 매우 못함의 응답자 비율입니다. 보통 지지율 조사할 때 네. 잘하냐 못하냐로 묻지 않고 네. 이 매우 잘하는 편, 못하는 편이다, 매우 못하는 편이다, 매우 못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문항을 묻는데요. 6월 이후에 이 매우 못함의 비율이 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첫째 주에 12%였는데 마지막 주에 35%, 한 달 사이에 약 3배가량 늘어난 수치를 볼 수 있거든요. 네. 잘 못하는 편은 사실 돌아올 수 있지만 매우 잘 못한다. 이거는 돌아오기 힘든 지지층이다. 안티팬이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단순 비토층을 넘어서 네. 이 분노 여론이 조성됐다라는 점을 정부가 네.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극 안티 분노 여론이라고까지 지금 전문가들은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 때보다도 더 이 극 안티층, 이 분노 여론이 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조국 사태의 당사자죠. 이 지금 조국 전 장관 정치적인 입장 표명을 한 건가 싶은 글을 하나 또 올렸어요. 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이었잖아요, 조 전 장관이. 그런데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을 비판을 하면서 네. 최근 불거진 법사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및 영부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관리 및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 네. 대통령실이 이를 없앴다라면서 천공법사, 검진법사는 특수관계인이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를 못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관할이 공직자다라고 적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민간인 조사는 어려울 거다. 대통령실의 감찰 기능이 약화될 거다라는 지적을 제기한 겁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라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시민사회 수석이 출연을 해서 이 특별감찰관 문제는 국회의 영역이다. 아직 국회에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강수석 이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네. 좀 입장을 밝혔거든요. 대통령실이 수사 의뢰가 아닌 이 주의를 당부한 이유가 뭐냐라는 네.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에서 이 수사 의뢰가 안 하고 주의를 먼저 대기업들에 당부를 했다는데 선거가 끝나면 선거에 예. 많은 참여한 분들이 본인의 그 선거 기여도 또 뭐 그것들 기여로 대가를 기대하거나 또 여러 가지 또 주변에 문제를 일으킨 거가 있지요. 예. 어떤 경우이든지요.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사정기관이라든가 대통령에서 적절한 취하를 줬게 됩니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되는 건지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고요. 어떤 정부든 어떤 선거에서 나타난 현상이든요. 그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에 대해서 적절히 처리하고 여부 등은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여러 신뢰도에 다 좌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관련 문제는 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어느 정부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조용히 이 일이 정말 실제로 없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국민의힘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 제목은요, 분기 탱천 이준석 본격 법적 대응 나서나입니다. 이 어제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일단 정구위의장인 서병수 의장이 이 대표의 복귀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모습 먼저 보고 오실까요? 네, 비대위의 성격과 관계없이 우리 당헌 당규상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최고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의 권한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해임이 되는 거죠.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건전한, 온전한 지도부가 탄생하는 겁니다.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비상대책위원회는 가급적 짧은 기간 안에 우리 임시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임시적인 어떤 비상대책위원회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여기에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가 어제 SNS로 반박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내놓은 해법이 이준석 복귀를 막아라라는 판단이었다면서 이 용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라면서 이런 당의 비대위 전환 움직임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용피셜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지금 보면 뭐 용산에 이 오피셜을 이게 붙여서 용피셜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김성환 의원님. 이 결국 용산에서 오피셜하게 말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동안 뭐 윤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뭐 윤핵관이 문제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이제는
윤 대통령도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하고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하는 의지를 이제 표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했다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뭐 윤핵관에서 자기를 이렇게 찍어내기 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란 문자 메시지 나오고 난 다음에 아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 자신의 행동 거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이제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가서 조기 전대로 가는 것도 어찌 보면 또 그 이전에 윤리위에서 징계를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네. 일종의 이제 시나리오처럼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고 무리하게 자기를 찍어내기 위한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대통령하고 맞설 수밖에 없다. 그것도 정치적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 것 같아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가서 조기 전당대회로 간다고 해서 당 내분이나 이런 게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 빨리 좀 마무리하고 싶은 게 네. 지금 국민의힘 그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의 뜻일 것 같은데 그렇게 뜻대로 움직여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이 측근 지인이랑 통화한 내용에서는 전면전으로 뭐 정말 법적 대응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전면전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이수아 기자 지금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뭐 당원들 만났어요 사진 몇 장 올리고 짧은 걸 올리고 그거 외에는 별로 SNS를 안 했었는데 지금 뭐 불과 며칠 사이에 SNS 글이 엄청 올라왔어요. 네, 오늘도 사실 SNS의 한 일간지에서 쓴 윤 대통령 참을 인자 3번만 쓰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 칼럼 네.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한참 장관 부실 인사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출근길에서 했던 발언 하나를 좀 꺼내 드는데요. 이 네. 발언 먼저 듣고 오실까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네. 인사 실패라는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대통령님,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다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족이나 이런 것들. 네, 이 일간지 칼럼의 요지는요. 여기서 이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했던 전 정권 인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 네. 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비판했던 것이 결국 지금의 내부 총질 문자 사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박 대변인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같이 듣고 오시죠.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방어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와 다르길 바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이 국민들의 물음에는 전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내로남불이다, 서로가 서로를 차악이고 못한다라고 비판을 하는 형국인데요. 이게 어떤 정권 교체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신 국민적 눈높이에 맞다라고는 보기 어렵죠. 네, 칼럼에 따르면은 이런 박 대변인의 비판에 윤 대통령이 굉장히 분노를 했고 네. 결국 이 윤 대통령과 권 대행 사이, 당시 대행 사이 이 내부 총질 문자 내용까지 이어지는 이 시발점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요, SNS에 눈을 의심하게 하는 증언이었다라면서 이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네. 이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당히 유감이다. 또 윤 대통령의 훌륭한 문정권 장관 받냐라는 발언도 나와선 안 되는 발언이었다라고 저격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나와선 안 되는 발언이었다라고 이 지금 정면으로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뭐 김성환 위원님 말씀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지인이랑 통화해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다라는 취지로까지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SNS에도 이런 부분이 좀 묻어나요? 네, 일단 첫 번째 맹공 대상은 바로 국민의힘 초선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 친윤계라고 불리고 있는 박수영 초선 의원이 네. 이 배현진 당시 최고의 사태 직후에 이 초선들끼리 모여있는 방에다가 이 비대위 전환을 촉구하는 제목의 성명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63명 중에 32명의 동의
동의를 얻어서 이걸 지도부에 성명서를 전달했거든요. 근데 이 성명서에 누가 32명이었는지 이 부분은 익명으로 처리를 해서 지도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요. 이 초선 의원이 63명이니까 결국 이 과반인 32명을 채워서 익명까지 동원하고 이름은 공개 안 하는 그런 수법을 쓴 거 아니냐. 수준 낮은 행동이다라면서 정리해서 앞으로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공개하겠다. 곧 필요할 듯해서라고 여운을 남기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황입니다. 네,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하겠다. 왜냐하면 곧 필요할 것 같다. 예, 정말 법적 대응을 곧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은영미 위원님. 그럼 이걸 가처분을 낸다고 한다면 법원이 받아줄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의견이 분분해요. 일단은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내는 쪽에서는 네. 법원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쪽에서는 뭐냐면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이 이미 사퇴를 했으면서도 그것을 전국위에 넘기기 위해서 다시 모여가지고 또 그 전국에 넘기는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네. 절차적 하자들 이런 것 때문에도 비대위 전환은 문제가 있다, 정당성이 없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네. 그러나 어차피 이런 거는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이거 뭐 조금 선후 관계 조금 바뀌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고 또 결국 이제 최고위가 기능 상실하는 거에 대한 정치적 의미라든가 또는 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법원이 왈가왈부 판단하는 걸 굉장히 꺼린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가처분 소송 신청을 냈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부담을 져야 해요.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그 부담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 시나리오대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받아들여졌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당은 이제 혼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로 전환 못 되고 이미 최고위원 몇 명은 이미 사표 수리가 됐죠. 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연직이니까 아직 남아 있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그 이준석계의 정미경 의원이라든가 김용태 의원 최고위원 2명 남았죠. 이 사람들이 물론 최고위원을 일부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꾸역꾸역 꾸려서 나가는 게 과연 당을 위해서 바람직한 걸까요? 이준석 대표가 원한 게 바로 이런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설사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는 네.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다. 결국 해당 행위를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당이 제대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럼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부당성을 얘기를 해야죠. SNS든 뭐 인터뷰를 하든 부당성은 얘기하되 가처분 신청은 하지 말고 정치적인 훗날을 평가를 도모해라. 받되. 일단 경찰 수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처분 신청이 설사 받아들여지더라도 그래서 비대위로 전환 안 하더라도 경찰 수사 결과에서 혐의 있음으로 나오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당만 망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다는 비판? 그래서 재판에서 설사 이겼다 한들 나중에는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래를 좀 봐라. 좀 멀리 봐라. 지금은 네.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 조언한다면 법적 대응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은영미 위원님은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상황까지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결사항전의 태세를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보면 이른바 뭐 이준석계라고 얘기를 하죠. 이준석 측근들의 어떤 후방 지원도 눈에 띕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비대위 전환이 공식화되니까 이제 네. 이준석계도 이 소송전, 여론전 총동원을 해서 이제 반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일단 친이준석계로 제일 유명한 이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 비대위로 전환이 되면은 이 최고위원직을 자동으로 사퇴하게 되는데 네. 이 자신이 지금 최고위원 자리에 있는 이 최고위원을 사퇴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성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을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이 법적 자문까지 받으면서 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이 이준석계 김철근 정무실장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 네. 그 섬, 이제 여의도로 추정이 되는 그 섬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정직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누구 내몰 생각만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네. 억지 써봐야 오래 못 간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 비대위 촉구 세력을 좀 겨냥해서 비판을 내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앞서 이 비대위 전환하기 전에 의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단 한 명이 반대를 했었는데 기억하실 텐데 김웅 의원이 네. 반대를 했었죠.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SNS에 어떤 링크를 하나 올려서요. 네. 그 이름이 국파세인데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이 링크를 올려서 이 링크에 들어가서 좀 자유롭게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이 공론의 장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네. 의견을 수렴하는 운동에 좀 나섰고요. 또 조혜진,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밀어붙이기식 비대위는 좀 잘못이 됐다. 상생 비대위, 뭐 상생 이 당원 개정안 등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의원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비대위 출범이 내분 수습의 희망이 되려면 편법으로 당대표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되며 당헌 당규 미비를 자의적 해석으로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에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고 정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국 위에서 당헌 당규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젊은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명분 없는 징계에 이어 억지 당원 개정까지 하려 합니다. 이 대표 몰아내기는 당원 당규와 법리적으로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상생 당원 개정안은 이준석 쫓아내기를 반대합니다. 네, 지금 이준석계 의원들, 뭐 이준석 이 대표의 측근들은 뭐 이 후방에서 굉장히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 지금 뭐 거의 해임 위기죠. 그런데 또 여론조사를 보면 이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대표 여전히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당대표 후보 1위가 이준석 대표 26.1% 그리고 2위가 안철수 의원 19.4%. 그 뒤를 뭐 나경원 전 의원, 김기현 전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등이 지금 이 뒤를 잇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 당원 모집을 하는 이런 글을 올렸었죠. 그래서 다음 전당대회에 나오나 보다 싶었었는데 김성환 의원님. 그런데 서병수 전국위 의장 얘기를 들어보면 비대위 빨리 출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대위는 비상 상황이니까 기간이 짧아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 징계가 끝나기 전에 이미 전당대회가 열리게 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으로 지워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움직임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갔다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조기 전당대회 가고 차기 당대표 선출했을 때 당대표는 임기 2년짜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설 자리가 없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 치러진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출마할 수 있습니까? 다음 건 정지 상태잖아요. 근데 본인이 어떤 후보를 밀 수는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밀 후보가 있을까요? 밀 후보가 나올까요? 뭐 안철수 후보, 김기현 후보 뭐 이렇게 해서 기타 등등 후보들이 나오는데 나올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가 누굴 밀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는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준석식 방식으로 정치를 하려고 아마 할 겁니다. 그게 뭐 법적 대응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계속 보수 진영의 새로운 희망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물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 대응은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적지 않기는 하지만 네. 이준석 대표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어찌 됐든 이준석 대표는 보수 진영 내에서 끊임없이 보수 진영의 건강성을 위해서 뭔가 비판하거나 비토하거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일정하게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훗날을 바라보는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행보를 걸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결국 잊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어쨌거나 외곽에서든 뭐 어디에서든 윤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면서 지금 자꾸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지금 뭐 비대위 전환으로 일단 가닥이 벌써 잡힌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관심이 뭐 이준석 대표도 이준석 대표입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한테도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직무대행은 그만뒀다고 하는데 직무대행만 그만두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원내대표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 김현 기자, 이 권 원내대표가 약간 사면초가 같은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이 내분이 좀 갈등이 심해질수록 네. 권 원내대표에 향한 비판도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4선 중진으로 좀 개파색이 옅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윤핵관들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진짜 윤핵관이라면 이 윤석열 정부가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이 뒤에서 좀 활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 조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좀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네.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권성동 만약에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전부 다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 리더십을 만드는 건데 여기서 실수했다고 또다시 사람을 바꾸면 이 리더십이 뿌리내릴 이 환경조차 만들어질 수 없다. 네.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권성동 대표를 좀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놔서 눈길을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당 내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아니다. 이걸 두고 지금 이 정말 논란이 분분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향한 곳 바로 쪽방촌입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쪽방촌 방문 이유 잠깐만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고물가 상황에다가 또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굉장히 그 민생이 어렵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취약계층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태도 파악할 겸 현장에 나왔습니다. 대표 오늘 그 당내 현안도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오늘 이거 왔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은 저희 대변인이 있으니까 대변인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 전혀... 대변인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뭐 민생이 어려워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각종 기자들이 궁금한 부분은 사실 현안이기 때문에 현안을 물어봤는데 여기에는 계속 대변인을 찾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글쎄요, 이게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어서 오히려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라는 거를 쪽방촌 가는 걸로 보여주는 걸까 싶기도 하고요. 글쎄요, 국회 내에 있으면 기자들 마주치면 자꾸 물어보니까 네. 아마 밖으로 나가는 게 좋겠죠. 밖으로 나가도 따라갈 텐데요. 뭐 일부러 만들었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원내대표 계속 국회 뭐 안 열리면 뭐 저런 거 활동도 하고 하는 거니까 뭐 애초에 잡혔던 일정을 네. 뭐 하는 거겠지만 어쨌거나 뭐 기자들 만나고 싶지 않겠죠. 밖에서 그냥 묵묵히 머리가 복잡할 땐 그냥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게 또 낫습니다. 그런데 네. 뭐 일을 뭐 하는 건 좋은데 원내대표 지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본인은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만 축출당하게 생겼고 자동 해임당하게 생겼죠. 지금 비대위로 전환하면.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뭐 계속 많이 얘기가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원내대표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동반 책임을 지자. 이준석 대표도 어쨌거나 뭐 징계가 6개월이 과하다 안 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빌미를 제공한 건 맞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애초에 직무대행 잘했으면은 이 문자 노출만 안 했으면 그냥 가는 거였는데 본인이 실수해놓고 결국 이준석 대표만 자동 해임되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동반 책임을 지려면 비대위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하지 말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 전환과 동시에 또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원내대표 새로 뽑고 동반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 이번에 물론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이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번 거를 이렇게 좋게 마무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 마무리가 되면 끝이 아니에요. 내후년 총선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 못 나가도. 당대표 안 해도 되잖아요. 내년에 뭐 어차피 6개월도 안 남은 당대표 복귀해가지고 식물 당대표로 있느니 그렇지 말고 좋게 후일을 도모해서 내후년에 총선 안철수 의원도 이제 그 자리 비워졌는데 총선 나가서 정치활동 재개하는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네, 원영미 의원님 지금 이준석 대표도 법적 대응하지 말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둘 다 내려와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이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아이템 친노적통 안희정 출소, 친문적통 김경수는입니다. 오늘 오전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만기 출소했습니다. 네. 경기 여주교도소를 출소하는 모습 함께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 양복을 입고 나오고 정문을 나오자마자 네. 지금 가족들, 지지자들, 지인들과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김종민 의원도 뒤에 보이고요. 네. 강준현 의원도 옆쪽에 보이는 모습이죠. 취재진 앞에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만 한 채 그대로 떠나는 모습입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사님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답변하지 않고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그대로 떠나는 모습이고요. 네. 이 안전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는 모친상을 당했고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서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바도 있습니다. 또 네. 지난해 9월에는 전 부인과 협의 이혼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도 있습니다. 네, 지금 3년 6개월 실형을 좀 만기로 다 채우고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뭐 그 안에 있는 기간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정치인이 만기 출소하는 게 사실 뭐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형을 다 채우고 출소를 했습니다. 이 만기 출소가 더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사실 안희정 전 지사는 친노 적통으로 이 대권 잠룡, 결국 대권 주자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 뭐 지금 만기 출소하고 향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일단 법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안전지사는 출소 이후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국회의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까지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다가 정치권에서도 안전지사의 제기에 대해 좀 부정적인 입장이 많은데요. 혐의가 뭐 선거사범이 아닌 성폭행 혐의인 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네. 안전지사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근조화환을 보낸 것을 두고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분간 대외 활동을 좀 자제하면서 양평 거처에서 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사실 이 친노적통 안희정 전 지사가 출소하는 걸 보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이 친문적통입니다. 친문적통.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 최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가석방의 기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가석방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됐는데 네. 확인을 해보니 창원교도소 자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예비심사에서 아예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네. 특별 사면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정치적 균형을 맞추라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8.15 특별 사면에 대해 대상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할지 그 여부를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이르면 오는 9일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최종적인 사면 여부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가석방 가능성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 얘기가 더 지금 크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를 정반대로 제가 돌려주고 싶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넣지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면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으로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윤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할 가능성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이 그만큼 정치적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왜요? 이미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당선인 시절부터 그때부터 너무 김을 많이 빼놨어요. 사면에 대해서. 이게 국민 통합에 기여할 만한 사면이다라고 국민들이 평가하기에도 참 머쓱할 정도로 김을 다 빼놓은 사면이 돼버려서 또 바람잡이면 바람까지 다 잡아놨잖아요. 이게 과연 무슨 감동이 있을까? 그래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뭔가 좀 정치적으로 메시지도 좀 담고 뭐 뭔가 좀 극적으로 효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효과 별로 나타나지 않는 사면이 될 것 같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그렇게 지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사면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될 가능성도 낮고 설령 사면을 한다 그래도 이 사면에서 노릴 수 있는 어떤 통합, 화합의 이 효과는 적지 않겠느냐라는 박한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탑 기사를 좀 정해볼까요? 지금 뭐 미국, 중국 사이에서 뭐 모두의 환심을 사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두 나라 모두랑 다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죠. 윤 대통령 휴가 기간 동안 고민거리가 하나 더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의 탑은 펠로시 안 만난다 했었던 윤 대신 전화통화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